중국 푸동 중화조선이 인도한 LNG선 2달째 운항 불능 상태. 중국 상리 조선소 중 한 곳인 후동 중화조선에서 2016년에 인도된 LNG선 시직 글래드스톤이 엔진 결함 등을 이유로 2달째 선박 운항이 멈춰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 전하고 있다. 후동 중화조선은 지난 10년간 10여 척의 LNG선을 건조한 경험을 갖고는 있지만 모두 증기 터빈이 탑재되는 선박을 건조해봤을 뿐이다. 이번 운항이 멈춘 시직 글래드스톤 호는 M.4AL 타입 중속 발전기 860TF. (4스트로크 8실이) 탑재된 선박이라는 점에서 후동 중화조선의 선박 건조 능력은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가 있다. 지난 2에서 3년 전부터 후동 중화조선을 비롯한 중국 조선소들은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되는 LNG선 수주를 늘려왔다. 하지만 중국 조선업은 기본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선박이 원활히 건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벌크선에서도 건조 지연이 심한 중국 조선업. 중국 조선업은 사실상 벌크선 분야에서도 정상인도 예정된 납기와 정해진 원가 능력이 없다. 중국의 벌크선 건조는 건조 지연 6개월은 기본인 것이 국내외 선주사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중국 조선업에는 숙련된 설계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기본 설계 인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당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의 벌크선 인도 지연으로 인해 BDI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선업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었다. 벌크선, 한국 조선업의 기회가 될 전망. 현재 벌크선 수주 장고는 중국과 일본이 잠식하고 있다. 중국은 케이프 사이즈급, 일본은 수프라막스급 분야에서 많은 비중의 수주 잔량을 갖고 있다. 중국의 건조 능력 한계와 강화되고 있는 규제를 고려하면 벌크선의 공급량은 상당 기간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BDI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 벌크선은 중고선의 1만 척이 넘은 매우 큰 시장이다. 벌크선 분야도 LNG 추진 선박의 이슈는 피해갈 수가 없다. 한국 조선소 중 많은 도크를 갖고 있거나 중소 조선소의 경우 벌크선 수주를 늘리게 되면 도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중국 조선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의 8대 주력업종 경쟁력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업종 가운데 3년 뒤에도 다른 나라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업종은 선박조선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 것. 한국조선이 2018년 수주 점유율 44.2%로 세계 1위 자리를 7년 만에 중국에서 되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에 시달려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조선 업계는 이미 중국의 추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영국계 조선,
해운 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는 중국에 있는 조선소의 약 75% 190개사가 지난해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충격적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조선사를 집어삼키는 듯 했던 중국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품질 문제. 선주 신뢰 잃은 중국. 사실 중국 조선의 승승장구는 두 가지 요인이 컸다. 정부 지원과 저임금. 그 결과 중국은 덤핑으로 수주를 따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일감을 맡겨보았더니 문제가 많았다는 것. 이게 배를 맡기는 선주들의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게 어깨의 설명이다. 조선 어깨의 한 고위 임원은 용접이 허술하거나 배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주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낚기 일을 못 미치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곳도 나오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주도형 조선산업이 기술과 품질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해외 선주들이 믿을 수 있는 한국으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 중요한데 기술 불안. 요즘 글로벌 화두는 환경이다. 한국만 해도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환경 규제가 심해진다는 것은 달리 보면 배가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실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LNG 선의 경우 지난해 70척 중 66척 94%를 국내 조선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싹쓸이한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B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부분에서도 한국의 독주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39척 중 34석 87%를 한국조선이 따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어깨의 한 사장은 이를 선주들의 불안감으로 해석했다. 한 최고 경영자 CEO는 BLCC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뭇에서 사고가 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선주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LCC 시장에서 마저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저임금 경쟁력도 저물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저렴한 인건비와 자재를 무기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 발주가 줄면서 선박 가격은 내려가는데 중국의 인건비는 경제 성장에 맞춰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국 조선소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어깨의 한 고위 임원은 결국 축적된 기술과 시장 신뢰도가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국 조선소가 많아지면서 조선소의 도산 및 통폐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산업의 주기는 길고 산은 높으며 골은 깊다. 20세기 이후 조선 산업 초호황의 정점은 2차 세계대전기 1973년, 2007년으로 20에서 30년의 거대한 주기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10여 개 중소조선사는 사라지고 중대형사만 생존했다. 이 시기 몰락하던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해운사는 저가의 선박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조선소를 찾았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서 심해 유전과 가스 개발도 붐을 이뤘다. 조선사는 선박 수주를 재개했고 해양 플랜트 수주로 외형 성장을 지속했다.
2013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선박이 발주된 해였다. 그로 인해 선박 과잉이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이 셰일가스와 오일을 대량 생산하면서 시작된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로 2014년 이후 유가도 급락했다. 선박 공급 과잉과 유가 급락으로 2016년 5월까지 한국의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95%나 줄었다. 이 와중에 한국 대형 조선 3사는 해양 플랜트 손실로 2015년에만 6.4조 원을 달하는 천문학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저가 수주와 부족한 역량이 문제였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조선 산업의 초호황이 끝나고 이후 20여 년 동안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규모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의 차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의 상징으로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판매된 초대형 크레인인 말묘의 눈물 티어즈업이 이제는 울산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 조선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이자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보통 2에서 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대규모의 다양한 금융거래가 일어난다. 선주는 조선사에 선수금을 주면서 문제 발생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선수금 환급 보증 아지, 리펀드 개런티를 요청한다. 금융기관은 조선사의 선박 생산을 위한 설비자금, 제작금융뿐만 아니라 환해지, 운영자금 등도 지원한다. 계약된 선박이 인도될 때까지 대규모의 금액이 거래될 수밖에 없다. 조선소는 동시다발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조선소와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기관은 쉽게 발을 뺄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 건조 도중에 조선사가 파산하는 것보다 건조를 마치고 조선사를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조선사가 어려워졌다고 바로 파산 절차를 밟진 않는다. 선주들은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신용등급의 금융기관이 아지를 발행하길 원한다. 따라서 주로 국책금융기관이 아지를 제공한다. 국책금융기관은 단순 금융거래만이 아닌 산업진흥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이유로 조선산업에서 빠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선산업의 이해관계자가 금융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산업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많다. 즉 조선산업의 몰락은 도시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권에서 조선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또한 실업자 급증과 기자재 산업 부실 파급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한 타격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급격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황기 대비책이 준비되고 공유되어 있지 않다면 구조조정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가장 큰 쟁점은 국책금융기관의 막대한 자금을 불확실한 산업에 지원해야 하는가? 이다. 국민은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을 쓸데없이 소모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에 대해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감 여론도 있는 것이다.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인력과 숙련 등 작업자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히려 다음 호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상황을 근거로 든다. 당시 최고의 조선국이던 일본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우수한 인력과 설비를 잃었다. 반면 한국은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설비를 확장하여 지금의 조선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일본 조선이 회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설비나 인력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은 단기 성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대리인이다. 수주 산업에서 수주는 당장의 성과로 나타나지만 재무 실적은 나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주를 추진하게 됐고 그 결과가 수년 후에 대규모 적자로 나타났다. 다른 수주 산업인 플랜트에서 한국 건설업계가 겪었던 일을 조선사도 경험하게 것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가 오롯이 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던 경영진이 가장 먼저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외에도 근로자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의 피해만 막심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여러 쟁점이 이야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와 채권단이 협력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설치하였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멀게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소조선소를 막지 못했고 가까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제때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악화와 분식회계에 정부와 국책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구조조정의 주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힘이 있는 공정한 조직이어야 한다.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설비나 인력의 조정, 조선 경쟁력 유지 및 미래 기술 육성까지 수행해야 한다. 업체별 구조조정이나 적정 설비 규모 도출에만 급급하지 않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조선산업 지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영역이 아니다.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래 전망이 과연 가능할까? 해운경제학의 대가인 마틴 스타크퍼드는 해운과 조선은 너무 복잡해서 미래 전망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고 조선 산업의 규모는 크다. 위험은 불확실성과 심각성의 결합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조선 산업의 위험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성장지향형 수직적인 조직으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을 이뤘다. 하지만 이런 문화에서는 위험관리가 쉽지 않다. 기업은 벡텔과 같은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처럼 전사 차원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영업, 사업, 지원 등 여러 부서가 투명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수평적 조직을 상시화해야 한다. 복잡한 조선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선산업의 미래와 위험을 연구해야 한다. 미래 시나리오에 맞는 산업구조로 업체가 재편하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 후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조선대국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창 포스코 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이은창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조선, 해운, 플랜트 산업분석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조선산업, 철강 후판 산업 분석, 기술 경영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라지 엔지니링 프로젝트 리스크 매너지먼트 유증어 베이지언 벌리프 네트워크 2009 등이 있다.